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앱 출치입니다. 오늘은 모토로라 모토 G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박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모토 X의 염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인 스펙은 모토 X보다 한 단계씩 하향이 되어 있어요. 일단 전면에 리시버가 있고요. 1.3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그리고 4.5인치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있고 밑에 버튼은 없어요. 소프트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대세가 이런 것 같아요. 뭐 굳이 예전부터 소프트키를 넣은 애들 아니더라도. 그리고 전원키, 볼륨키가 있고요. 위에 쪽에 3.5파 이어폰 잭이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왜 가운데 넣는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뒤쪽에 5메가픽셀 카메라가 있고요. 5메가픽셀 카메라, LED 플래시, 모토로라 로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커버인데 재질이 고급스러운 편은 아니에요. 그냥 매트한 재질인데 칭찬은 못 해주겠어요. 그리고 배터리 커버가 벗겨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2070mAh짜리 배터리인데 내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가 왜 분리가 되냐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블랙인데 뭐 옐로우나 레드나 블루 같은 다른 색상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개성을 발현하시려면 갈아 끼우시라는 친절한 배려. 분리형임에도 불구하고 꽤 단단한 마감을 자랑을 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고요. 뭐 그 정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장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없어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기 때문에 내장 용량을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8기가, 16기가인데 지금 공식으로 언락되어 있는 가격이 179, 199 가격이 그렇게 나가니까 20불 차이니까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락을 풀어주면은 스펙 자체는 가격에 걸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거 가격보다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스냅드래곤 400 쿼드코어가 들어가 있고요. 1기가 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기가나 16기가 스토리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안에 그 히트싱크로 가려져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서 그걸 뜯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XDA에서 나오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아직 컨펌된 건 아니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는 런처를 따로 깔아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순정이랑 매우 유사해요. 처음에 나올 때는 4.3 젤리빈으로 나왔는데 바로 4.4 키캣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확실히 그동안은 구글이 인수한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보듯이 확실히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순정 이거는 거의 생으로 순정이라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키캣 4.4.2가 올라가 있는데 요거 업데이트가 빠른 거를 제외하더라도 자 키캣 인증하고 빠른 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안에 따로 인스톨되어 있는 업데이트 앱이 거의 없어요. 여기 모토로라 마이그레이션이랑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시스트 요거는 상황별로 뭐 그냥 뻔한 거예요. 상황 인식해가지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소리 안 울리게 하고 회의 시간 뭐 캘린더 정보 읽어드려서 회의 중이면은 뭐 진동 안 울리고 무음으로 오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 두어 개만 제외를 하면은 프리인스톨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고 기본적으로 모토로라가 수정한 부분도 거의 없어요. 세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모토로라 아이디라는 거. 근데 뭐 요즘 이런 식으로 마이 엑스페리안이 그런 애들 추적하고서는 잠금할 수 있는 그 아이클라우드에서 그런 느낌. 그런 거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넥서스 수준의 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퍼포먼스가 아까 전에 저가형 얘 같은 경우에 가격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가형이죠. 그리고 재질 같은 거에서 봐서도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단단한 건 칭찬해주고 싶은데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준수한데 스펙이 준수한 걸 떠나서 동작이 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앱을 킨다고 봐요. 지금 요거는 제가 ART 런타임을 적용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달빅 상태에서 되게 빨라요. 앱을 켜요. 빠릿빠릿하게 뜨죠. 그리고 멀티태스킹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를 저는 최근에 본 기억이 정말 없는데 스냅드래곤 800 달고 뭐 3기가 램이나 그런 애들보다도 이게 훨씬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거예요. 지금 3G라서 네트워크가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와이파이를 켜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방금 앱도 그렇지만 와이파이를 잠깐 켜고 연결이 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크롬이 확 뜨고 웹페이지가 로딩이 되죠. 웹페이지 로딩이 되고 그리고 스크롤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른 비싸고 얘보다 스펙이 더 높은 애들에 비해서도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최근에 만져본 폰 중에 정말 이만큼 부드러운 물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하든지 렉이 안 생긴다. 근데 벤치마크 점수 자체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뭐 스냅드래곤 400이니까 그게 어디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16,000점 정도인데 17,000점에 좀 더 가깝겠네요. 얘 정도면은 랭킹으로 보면은
바 차트. 랭킹으로 보면은 17,000이 한 요 정도 될 테니까. 이 정도. 갤럭시 S3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체감상으로는 갤럭시 S3보다는 훨씬 낫고 넥서스 4랑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로 봤을 때 넥서스 4를 살까요? 모토G를 살까요? 라는 질문이 가끔 올라오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넥서스 4는 프리미엄 디바이스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얘는 애초부터 그랬던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의 가성비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뭘 돌려도 렉이 거의 없다는 거는 렉이 거의가 아니고 뭐 그냥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성능 면에서는 저가형에 걸맞지 않는 정말 얘보다 서너 배 비싼 폰들도 뺨따구를 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방금 리부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기가 램이어서 걱정이 조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저는 램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512 이런 거는 좀 심했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저장소가 아니라 앱으로 가야 되는구나. 잠시만 앱으로 가서 방금 리부팅 했거든요. 방금 리부팅하고 했는데 램이 거의 500메가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뭐 이것저것 앱을 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제가 따로 깔아서 띄워져 있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메가 기본 남고 램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너무 칭찬만 했죠. 칭찬만 했으니까 이제 좀 까기 시작할게요. 모토로라가 사실 그동안의 모토로라 기기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크롤도 부드럽고 굉장히 돌아가는 게 빠릿빠릿하죠. 하지만 이런 그래도 사실 디스플레이도 되게 좋아요. 디스플레이가 좀 가까이서 볼까요? 초점을 못 잡네. 오케이. 이게 HD인데 사실 4.5인치 정도에서 HD나 FHD는 분간도 안 될 뿐더러 사실 저는 5인치까지는 그냥 HD나 FHD나 정말 눈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분간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모토로라 그동안 아몰레드 쓰는 이런 애들보다 디스플레이 품질도 훨씬 좋고 정말 이 가격대라고 믿을 수 없는 전반적인 성능과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모토로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모토로라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됐다면 정말 칭송을 했을 거예요. 정말 칭송을 했을 건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키캣에서 소프트웨어가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카메라가 찍는 것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된 편이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초점 맞출 때다가 놓고 찍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는 키캣의 기본적인 거니까. 하지만 카메라 성능 자체는 별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모토 X도 그렇고 모토 G도 그렇고 기존의 모토로라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여전히 갤럭시 시리즈라든가 아이폰 같이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리고 모토로라 하면은 정통적으로 카메라도 그렇지만 사운드가 최악이기로 소문이 났죠. 얘에서도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모토G에서도 스피커 자체 성능은 괜찮은 편인데 뭐 크고 찢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어폰을 끼우신 성능은 더더욱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간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이퀄라이저 세팅을 어디서 하더라? 잠시만요.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얘를 키시면 소리를 더더욱 뭉개주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배터리도 내장형이지만 꽤 잘 버텨줘요. 키캣으로 올라가고 이게 순정이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득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중국산 중에서도 거의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이 가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퍼포먼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모토로라에서 모토로라랑 구글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오디오가 정말 치명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물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전반적으로 마감이나 단단한 느낌이라든가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거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이 정도면은 모토로라 회상의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성능에 솔직히 모토 X를 산 게 조금 억울해질 수도 있는 정도의 가성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모토 X를 키캣을 업그레이드하고 안 써봐서 정확히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물건이에요. 라디오도 되고 들으실 분은 별로 없겠지만 여하튼 여기까지 모토 X였고요. 여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걸 잊지 마시고 모토G였구나. 미안해요. 헷갈리네. 언더케이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끝.